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유혈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 140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백악관 지하 벙커로 피신했습니다. 백악관 앞은 지금 전시 상황을 방북합니다. 그 은평으로 지금 연기가 자욱하고요.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지 상황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약탈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리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인 상점들은 가림막으로 입구를 봉쇄했지만 지금까지 최소 2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2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회자 모임 확진자들이 제주 여행 중 뷔페 식당에서 접촉한 사람도 9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싸게 사서 은행에 대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시키는 좀 가까워라 해야지. 그렇죠. 많이 안 먹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윤 의원이 사리 사욕을 채웠다며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 이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달 사이 강남 3구는 2% 안팎 상승에 그쳤지만 일부 비강남권은 10%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의 과잉지답에 숨진 흑인 남성. 이 죽음에 항의하는 유혈 폭동이 잇따르면서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방화와 폭력으로 뒤덮인 미국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악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시위 현장에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인권의 상징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 앞입니다. 그 앞에는 최근 백인 경찰에 희생된 흑인 남성의 사진과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이런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어둠이 깔리면서 낮 시간 동안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백악관 주변 건물들은 욕설과 시위 문구로 얼룩졌고 평화적 시위도 잠시. 곳곳에 불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백악관 앞은 지금 전시 상황을 방북합니다. 그 은평으로 지금 연기가 자욱하고요. 엄호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백악관 진입을 막고 있지만 5분 뒤에 곧 통행 금지령이 발효됨에도 이렇게 시위대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 거부 시위대에 무장경찰은 무차별 최루가스를 발사했고 매캐한 최루가스 고통을 호소하는 채널A 취재진에 한 시민이 다가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Here, let's step back. Your eyes. On your eyes. Tilt your head back. Take your mask off. Do it.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풍자한 무릎 시위를 이어가며 새벽까지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대의 백악관 진입 시도에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주도 세력을 극좌파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식 대응이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He speaks and he makes it worse. There are times when you should just be quiet, and I wish that he would just be quiet.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정식 대국민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지금 보신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140개 도시로 폭력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차가 비무장한 시위대를 그대로 밀면서 돌진하고 시위에 반대한 시민은 활과 칼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미국 전역 상황을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뉴욕 경찰이라고 쓰여진 SUV 차량을 막아섭니다. 뒤이어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더니 사람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멈췄던 경찰차 역시 갑자기 속도를 내 돌진합니다. We won't tolerate that. If you're out there to commit an act of violence, you're going to get arrested tonight. 경찰과 시위대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이 불에 타거나 무차별 파손을 가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We stand for the ones who's been knocked down, the ones who can't stand up no more because they don't have a voice anymore.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 간 일촉즉발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백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길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활시위를 겨눕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몰려들어 그를 집단 폭행합니다. I yelled, "All lives matter." Then I pulled out weapons. The cops grabbed me, and my car got totaled. The phone, everything. I lost everything. 양방향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탱크로리 차량이 돌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멈춰서고 시위대가 주의를 에워싸고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약탈범들로부터 가게를 지키려고 흉기를 휘두른 상점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시발점은 바로 이 장면,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죠.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시위대의 분노는 더 커졌고 일부 경찰관마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시위대 항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며 흑인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눈 경찰들. Get back!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Listen, you ran a stop sign! 흑인 남성은 자신의 집 마당에 꿇어앉은 채 울부짖습니다. 주변에서도 항의가 쏟아집니다. He's scared. Y'all have guns on him. He's black. Do y'all not see how many black people are getting shot? And y'all have guns on him. He's only 21, of course. 경찰이 손자를 향해 겨눈 총구를 거두어들이지 않자 90세 할머니까지 나섭니다. Okay, please don't touch her. Y'all, she is 90 years old.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머니가 쓰러지자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할머니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손자를 보고 절규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또 과잉 진압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 전역에선 경찰들마저 항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항의의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은 경찰들이 시위대와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반복되는 인종차별과 과잉 대응 문제에 일부 경찰들도 무릎 꿇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렇게 폭력 사태가 악화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26건이나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2년 폭동 때 집중 피해를 당했던 LA 한인타운이 걱정인데 현장에 있는 윤수민 특파원이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보호 가림막까지 뜯어내고 명품 가방을 훔쳐가는 약탈범들. 고급 외제차 매장에서는 차까지 통째로 끌고 나옵니다. 택배 트럭에 실린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약탈이 집중된 명품거리 인근의 한인 상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도 뺏어가고 무릎을 꿇리게 하고 이제 손도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 하고 지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뭐 돈 다 가져갔대요. LA 한인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거주지로 우리 교민 67만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폭력 사태가 확산되자 한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 그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이제 그런 흑인이 겹쳐가지고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약탈을 우려한 한인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고 이렇게 나무 가림막까지 설치했는데요. 입구까지 모두 봉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구엔 이렇게 자물쇠까지 굳게 걸렸습니다. 한인타운 5km 부근의 LA 시내에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총성과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까지 꺼내들었던 28년 전 LA 폭동의 악몽. Korea town was damaged and destroyed. LA 총영사관도 주말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한인 피해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시위 시작점인 미네소타에서는 가게가 통째로 털리거나 불에 타버린 한인들도 있습니다. 황망한 심정일 텐데 시리에 빠진 우리 교민들을 돕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수유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약탈범들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에서 38년을 산 한인 자영업자는 이번 사태로 점포를 잃었습니다. 허겁지겁 가보니까 사고지주감 청소를 다 했고 내가 또 건물이 쇼핑몰인데 전소 거기가 싹 내려앉아 버렸어. 건물이 불에 타는 동안 일부는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연락을 다 하더라. 어디 깨져 어디 훔친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나 많고. 성한 물건이 거의 없어진 가게를 보며 또 다른 한인 피해자는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가게 문을 닫고 며칠 동안 완전히 방역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목요일날 오전에 문을 열었는데 오후에 폭도들이 와가지고 이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시리에 빠진 한인 피해자들을 지역 주민들이 돕고 나섰습니다. 현장 청소는 물론 식량과 휴지 등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기부하는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몇 달란티하고 이야기를 해본 거는 너희들 어디 왔니? 그랬더니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온 사람도 있고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인 피해가 가장 큰 미네소타주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스포츠웨어 상점을 운영 중인 교민 임진영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미네소타에서 상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작년 1월 1일 날 이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되었군요. 네, 그러셨군요. 자,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 미네소타 한인의 피해가 미국 전역 중 가장 크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직접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때 오후 3시 30분 정도에 젊은 청년들 한 대여섯 명이 저희 그 창문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을 끄고 직원들을 뒷문으로 대피시켰죠. 근데 이제 경찰은 제가 신고를 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 후에 왔고 일단 저희는 일단 뒷문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벌써 이미 한 30명, 50명 저희 가게에 들어가서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를 어느 정도 입으신 겁니까? 보험회사 만나려고 지금 산정 중인데 적어도 밀리언 한 2밀리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 이후에 지금 방금 저희 이제 보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웃 주민들이 수습에 도움도 주고 계시다면서요? 금요일부터 보니까 이제 거리에 사람들이 계속 째려가고 쓰레받기 그다음에 이제 봉지를 들고서 계속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곳이 있는 곳은 다 방문해서 다 클린업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네소타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미네소타주는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가요? 점점 이제 지금은 약탈보다도 시위 쪽으로 많이 갔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네소타보다 더 과격하고 더 광범위하게 이제 약탈이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민들 안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28년 전 LA 폭동 악몽도 떠오르고요. 자, 교민들 서로 이제 정보도 주고받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보도업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업 작업을 조금 더 있으면은 보도업 하는 그 회사도 구하기 힘들다고. 잠시만요. 보도업이 뭔가요, 정확히? 보드업이라고 그래서. 보드업, 예. 이게 보드업.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다 판자로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리를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그러니까 유리 창문을 깨지 못하도록 유리 위에 이제 그 나무판 이런 걸로 덧 입히는 건가요? 그 나무판으로 네모난 나무판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아예 이게 불락을 시켜버려요. 일요일 날 다시 그 사람들 다시 와서
보도 반대도 지금 현재 시카고는 완전히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도 하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교민들이 계속 피해를 조금씩 입고 있고 지금 어쨌든 퍼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군요, 그죠? 무슨 이거 뭐 네, 막을 맞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현재로서. 예,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시위대들이 이렇게 현지에서 분노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거는 흑백 갈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백 갈등보다도 제가 그 비디오를 봐도 이거는 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 가혹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피해가 잘 수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런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홍콩 시위를 두둔한 미국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미국의 시위를 이렇게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미국과 홍콩 시위를 대조해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경찰은 언론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밀려나는 모습을 강조해 미국의 시위 진압이 폭력적이라며 비판한 겁니다. 중국 언론은 특히 1년 전 홍콩 시위를 아름답다고 묘사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시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美国的政客们现在已经可以从自家窗户直接用手机拍那些风景了。 중국 네티즌도 펠로시에게 더 아름다운 광경을 선물하겠다며 영상을 올리거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미국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CCTV도 말에 탄 미국 경찰이 시위 참가 여성을 짓밟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미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所引爆的大骚乱就是美国政客自酿的一杯苦酒，这难道不是那些政客的报应吗？ 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홍콩 주둔 부대의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며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As the one who have been jailed in Hong Kong's prison in the previous day, I might realize the risk to be jailed in Beijing, implying autonomy in Hong Kong exists in name. 중국 매체는 연일 미국 시위 상황을 조롱하고 있지만 정작 다가올天安문 추도 집회 등에서 홍콩 민주화 진영에 대한 강경 진압 우려 또한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교회나 노래방처럼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과 경기도에서 교회 목사와 신도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인데 교회 소모임이 연결고리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해 당분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역했고요. 네. 폐쇄 조치 안내 비차관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럼 언제까지 폐쇄해요? 별도 공지예요. 언제까지 일정 없어요. 이 교회를 비롯해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목사와 신도 등 최소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57세 여성 목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참석한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인천 지역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와 부흥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임 관련 확진자들이 다니는 교회는 인천, 경기 등 13곳에 달합니다. 네, 여기 그 목사님이 자주 나가는 건 봤어도 신도들이 그것도 못 봤어. 아까 누가 좀 본 것 같던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마다 참석했던 교회나 참석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석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보고 발병 일시나 아니면은 공통점 등을 조사를 해야. 인천시는 관내 4,200여 개 종교시설에 대해 앞으로 2주 동안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단란주점에서 마이크를 돌려가며 노래를 부른 손님 9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단란주점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상가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곳 지하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추가 방역에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이 단란주점의 손님 9명과 직원 3명, 이들과 접촉한 3명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당시 단란주점에 있던 밴드 가수와 손님들이 서로 마이크를 돌려가며 노래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님들하고 어플에서 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도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안 옮을 수가 없는 그런 세팅이네요. 60대 남성은 지난달 17일 지인 5명과 이 단란주점을 찾았고 일주일 뒤 확진됐습니다. 단란주점 관련자 중 처음으로 확진된 겁니다. 이 남성의 감염 경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천 돌잔치를 다녀온 성동구 식당 종업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단란주점 방문자들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확진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인들은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CCTV로 확인해갖고 간 거 아니냐 해버리니까 이제.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이 단란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란주점이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의 느슨한 경계심과 유흥시설의 안일한 예방조치 때문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제주도에 단체 관광을 다녀온 교회 관련 확진자도 10명을 넘었습니다. 신도들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뷔페 식당에서 90명 넘게 접촉해서 비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교회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문에는 시설 폐쇄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 신도 2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목사 부부는 안양과 군포 지역 12개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행 25명 중 6명이 감염된 데 이어 가족과 신도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관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도 등 추가 접촉자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제주도도 비상입니다. 이들 일행은 2박 3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했던 뷔페 식당에선 90명 넘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여행객들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코로나19에 감염된 6명은 여행 기간 같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방역당국은 감염자 1명이 다른 동승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전파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겹친 분들은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 휴관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직 이렇게 코로나19 시국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며 파라솔은 사라지고 명함통이 등장했는데 배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탓에 안전 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수욕장은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파라솔이나 튜브는 빌려주지 않고 안전요원만 배치한 상태입니다. 피서객들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7월, 8월도 이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전처럼 빽빽하게 파라솔이 들어선 해수욕장 풍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곳곳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현수막과 발열 시 해수욕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판도 세워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여 주시고 출근 18일 이내 생활 여행을 한대 관객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방문자들을 파악한다며 명함을 넣는 상자도 마련했지만 피서객들이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몰린 해수욕장에서 접촉자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잘 안 쓰시고 이제 더우시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침을 뱉는다든지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사러 가야 되니까 개장은 하되 서로 조심하는 게 낫겠죠. 전국 해수욕장 267곳이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열면서 코로나 확산 속 불안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러분, 상품권 깡을 아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싸게 사서 은행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영세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인율을 확대했더니 엉뚱한 업자들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려는 줄입니다. 그런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중년 여성이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적어줍니다. 상품권을 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챙깁니다. 전통시장 내 한 상점. 손님이 들어오자 대뜸 제지부터 합니다. 책상엔 온누리 상품권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품권을 건네자 개수기로 세어본 뒤 금고에서 돈을 꺼내줍니다. 뭐 한 번에 시켜가지고 좀 가까워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안 먹어요.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난 4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확대한 뒤 속칭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물건을 사면 가맹점주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 상품권 업자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가맹점주가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나누는 겁니다. 20만 원짜리 9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만 원 정도 가지고 나눠 먹는다고 봐야죠. 상인만 이걸 환전할 수 있거든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역 상인이 대거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전통시장에서만 80곳 넘는 가게가 적발됐습니다. 전달에 10만 원 바꿨는데 이번 달에 뭐 3만 원 가까이 환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뭐 반성문을 써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경찰은 상품권 깡을 한 일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들여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업자 배만 불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정부가 외식과 숙박, 관광 분야에 대대적으로 할인 쿠폰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재난지원금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데 이 소비자분들 잘 챙겨보시면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식당가. 식당 10곳 중 7곳이 오후 영업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200만 원이라 하면 한 10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진입해가지고 좀 나오시긴 하시는데 저희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말에 외식을 5번 하면 카드사를 통해 10,000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한 번 식사할 때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회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숙박이나 관광, 공연, 영화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2,000원부터 많게는 4만 원까지 할인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려면 11,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 특례도 인하폭은 다소 줄지만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하반기에 있어서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좀 더 살아나야 돼야 우리 경제가 좀 지속적이 가능한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할인 쿠폰 발급과 세제 혜택이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 속보입니다.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건 오늘 새벽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 용의자를 밤샘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기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불법 카메라 분석을 마치면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불법 카메라 구입자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KBS 연구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열 체크와 방문 목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연구동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열 검사 체크, 한순간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치는 당연하고 그래서 방문 좀 풀어야 돼. KBS는 어제 여자 화장실을 모두 점검했고 문제는 없었다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같은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로 유포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현역 육군 병장입니다. 서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을 발견한 건 지난해 12월. 누군가 A씨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발언을 유도하는 게시글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구독자가 12,000명이 넘는 계정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계정을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수위가 진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가 많거든요. A씨와 같은 과 소속인 여성 2명 등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이 SNS로 유포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계정의 실제 운영자는 현역 육군사병 전모 씨였습니다. 입대 전 피해 여성들과 같은 과에서 알고 지낸 동기였습니다. SNS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온 지난해 5월은 전 씨가 현역 복무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A씨가 바라는 건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겁니다. 누가 저장을 해놨는지도 모르고 보호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은 정 씨를 모욕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대구에선 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몸에 불을 붙이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는 여성. 건물 뒤에 숨어있던 남성이 여성을 뒤따릅니다. 얼마 뒤 놀란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주변에 놓인 종이 상자로 여성을 다급히 감쌉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힙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남성은 이 현관에서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불이 붙어서 저쪽에 불이 붙어가 친구하고 가서 붙여나가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한 채 아내가 사는 원룸을 찾아가 분신소동을 벌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 사람이 따라오는 자체가 완전 자체만 해도 처벌이 돼요. 경찰은 두 사람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벌여 남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울산에서는 암소 한 마리가 6차선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명이 다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시간을 미뤘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암소 한 마리가 도심 속 6차선 도로를 유유히 걸어갑니다. 몸무게 600kg에 달하는 암소가 앞서가고 119 구조 차량과 순찰차 등 넉 대의 차량이 조심스럽게 뒤를 쫓습니다. 119 구조 차량으로 앞을 막아보지만 암소는 비껴서 지나갑니다. 암소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매장에서 소를 사와서 집에서 내리는데
나중에서 사랑을 받고 이제 도로가 뛰쳐나간 거죠. 이 과정에서 신고자 아버지가 소에 들이받쳤고 어머니도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소 한 마리를 도로에서 발견했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상태였죠. 흥분해가지고 침도 많이 흘리면서 물로 확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 피하고 상당히 좀 난폭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하교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주민들에게는 주의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은 소를 인근 아파트 단지 구석까지 천천히 몬 뒤 마취총을 쐈습니다. 마취총 3발을 더 쐈지만 암소는 계속 저항했고 3발을 더 맞은 뒤 기절했습니다. 이 암소는 결국 숨이 멎은 상태로 주인에게 인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아파트 21층 창틀 바깥쪽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 목격 사진과 함께 구조를 돕자는 글이 확산됐지만 추락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19는 고양이 구조를 못하냐 묻는 질문도 있는데 동물 구조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과거엔 119에서 이런 구조까지 했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백로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고 학교 사육장에서 도망친 공작새도 잡아줬죠. 2017년 119 구조 출동 통계를 보면 동물 포획이 전체의 15% 넘게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2018년 3월 무기견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차를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소방청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동물 포획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잠재, 비긴급으로 위험 정도를 나눠 비긴급 사건은 출동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확인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같은 동물이라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인 멧돼지의 경우에는 포획을 위해 출동하고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또 유기 고양이 등은 단순 보호 요청은 출동하지 않고 더 위급한 사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 동물 구조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면 관할 지자체나 유관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사다리 차를 동원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1층이고 사용시간이었고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구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최근 빈번한 동물 로드킬 사고는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일반 도로, 국도는 116,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우주여행 시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에 성공한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이 19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새로 쓴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화성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이 지구 상공 400km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진입합니다. 어제 새벽 발사된 지 19시간 만입니다. 마침내 해치가 열리고 크루드래건의 우주인 2명은 ISS로 건너가 동료들과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We have Bob Behnken from SpaceX Demo 2 mission enter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전통에 따라 우주정거장에 도착하기 전 지상관제소에서는 우주인들이 택한 행성 여행자라는 제목의 노래로 이들을 깨웠습니다. We did get probably a good 7 hours or so opportunity for sleep, and I did succeed at sleep. 우주선 내 중계방송에선 우주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인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We do have an Apatosaurus aboard. 인류 최초로 우주에 민간 유인 우주선을 날려보낸 괴짜 CEO 일론 머스크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성 개발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어린 시절 꿈을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pace is one of those things that I think almost everyone is inspired by. 지난달 아들이 태어났을 땐 화성을 점령하라고 적힌 옷을 입고 괴상한 아기 이름을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2030년에는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50조 원을 소유한 전기차 회사의 가포. 그럼에도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가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를 앞당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지만 동료 의원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먼저 돌렸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머물렀습니다. 오전 9시쯤 출근한 윤 의원은 점심도 사무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직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윤 의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개인 계좌 모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축하 화환과 난이 배달됐고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윤미향 의원님은 앞으로 국민들과 여성 인권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소명을 잘 해나가겠죠.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되고.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종 의혹과 왜곡이 잇따랐다며 걱정 끼쳐 송구하다는 편지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 해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모든 증빙 자료를 다 보이라는 건 무리라고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최소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국민과 싸워보자는 마음인 모양이라며 윤 의원 국민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13년 동안 이끌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은 윤미향 의원을 무서워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를 향해선 살찐 권력단체라고도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노인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옵니다.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인 여성도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 위안부 피해자 고 김양엽 할머니의 자녀입니다. 김 할머니 유족들은 윤미향 의원을 향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느라고 저렇게 했구나. 우리 엄마랑은 그러고 갔는데 왜 우리는 돈 10원도 안 줄까?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들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정호 교수 나오고 난 뒤에 윤미향을 할머니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렸다며 윤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단체를 살찌우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측은 유족회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가장 큰 의혹은 여러 사업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거죠.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도 윤 의원은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횡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해명과 시점이 맞지 않는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사흘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건 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모금한 2억 8천만 원 가운데 개인이 유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이 2012년부터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정대협이 전쟁 지역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려고 조성한
이른바 나비기금도 당시 상임대표였던 윤희원의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겁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당시 윤희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6월 나비기금 모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에서 정대엽 계좌로 바꿔 공지하면서 그 이유를 윤희원 본인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 제1교포 고교생들의 학비 지원 목적의 엽서 판매 사업을 할 때도 판매 대금과 후원금은 윤희원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당장 윤희원의 기자회견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모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추가 해명 요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진중권 싸움의 이유,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끊임없이 여권과 싸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친문 강성 지지층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지사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면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정의를 말한 거라고 했고, 진 전 교수는 손가락 방향이 잘못됐다고 재반박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요즘 진 전 교수에게 걸리면 참 이게 한동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일부 여권 지지층들도 저격을 했죠. 네,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한 혐오 표현과 인신 공격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는데요. 이런 글들을 콕 집어서 이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친노 진영 인사의 위장 취업 의혹 기사를 올린 뒤 또 집단 히스테리 부르겠네라며 여권 지지 측의 반응을 지레짐작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전 교수 본인도 표현했듯이 어느새 이 민주당과 싸우는 전사가 됐는데, 자,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럴 정도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요. 어떻게 변했을까? 며칠 전에도 동창들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하나가 문 좀비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친문 지지층에 대해서 좀비라고 말할 정도로 진절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여권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에 SNS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진보가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서 수치심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본인이 몸담은 진보 진영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느끼면서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여권, 특히 친문 지지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98.2%.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체 98.2%가 신청했다고요. 거의 뭐 예외 없이 다 신청을 한 셈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급되는데 지난달 31일 자정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지급 대상 중 9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4일이 더 남았으니 거의 100% 가깝게 지원금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니까 수치상으로는 1%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청자 중 지원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를 더해도 기부 비율은 한 자릿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당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기부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기부가 좀 저조한 것 같네요. 네,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부 대신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엄청 많아, 이게. 엄청 부자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 알모제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못 빠지신 건 안 빠지신 거군요.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에 우호적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돈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위는 버리겠다고 약속하는데 잘 지키는지 임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초심,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실에서 의원님이 아닌 영어 이름 얀으로 불립니다. 현한테 보고하고 얀한테 보고했을 때 전달되는 얀. 우리 공동관리 요청한 건데. 민간 기업에서 쓰던 호칭 방식을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하는데요. 조금 한 2, 3일 지나면 별로 그거 신경을 안 쓰고요. 다른 의원실에선 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님을 붙여 부릅니다. 저는 좀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좌관 이러면 말에서부터 수직적 관계가 이어져서 뜻이 전달되지 않고 권위주의를 상징하던 검정 대형 세단이나 큰 미니밴이 다수를 차지하던 국회의원 차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수소차를 선택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수소차를 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타는 차보다 조금 작긴 한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경을 생각해 소형 전기차를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첫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서열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부터 말하고 자리도 앉고 싶은데 앉게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을 젊고 패기 있고 힘 있는 정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통합당은 보수, 진보 구분하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8억 9,471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곧 9억 원을 돌파할 기세죠.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이후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인데요. 이번엔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입주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3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물이 신고가인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코로나부터 생각했는데 청양리 쪽에 호재가 많다니까. 호가는 올랐습니다. 호가는 지금 12억선까지 지금 호가는 이제 내놓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많이 부르시는? 그렇죠. 지금 사실 낮춰갖고 부르는 건 없어요. 동대문구는 지난 5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10.2%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아파트 값도 10% 넘게 올랐고 강북구와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관악구까지 아파트 가격이 7%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에선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가 덜한 비강남권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 규제, 대출 규제가 오히려 그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1.5%에서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6월을 반기는 오늘 햇살이 참 아름다웠죠? 이번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클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와 내륙 곳곳에 비가 지나기 때문입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과 그 밖의 지역은 5mm로 예상되는데 양은 적지만 국지적으로 요란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내일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할 텐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은 23도에 머물겠고 대전이 29도, 대구가 30도, 의성 29도 등으로 충청과 남부 지역은 열기가 식지 않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이 30도 안팎,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는 아니지만 강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57명 중 50명, 인하대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중 컨닝을 했다고 인정한 학생 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이뤄지자 학생들끼리 335 모여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협의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높은 점수에 몰렸습니다. 57명 중 겨우 7명. 미래의 의사 집단이라 하기에는 양심을 지킨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죠. 이 학점 만능 시대에 대학들이 부정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굳이 온라인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양심의 학점을 파는 학생은 인류의 내일을 지킬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점, 학교도 학생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